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브로드컴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급부상하면서 간밤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 3% 넘게 뛴 데 이어서 이날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 10만 7,80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만들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및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 역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WTI는 전장 대비 0.81% 내린 배럴당 70.7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의 수요 부진 우려와 FOMC를 앞둔 경계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우량주와 기술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면서 또다시 이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갈수록 힘이 완전히 빠지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이 우량주들이 조정을 이어가게 되면서 이 다우지수는 이날도 약세 흐름을 장기화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1%가 넘게 또 뛰어 올랐습니다. 이날도 브로드컴이 좀 주가를 이끌어줬는데요. 브로드컴 11%의 추가 급등을 전날에 이어서 이날까지도 두 자릿대 급등을 이어가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 두드러집니다. 이번에 구글과 메타 그리고 바이트댄스와의 4자 연합 이전에도 이미 애플과 오픈 AI 등이 이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덕분에 어제도 1.6%가량 내리면서 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6% 급등, 또 알파벳도 3%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이 나머지 빅테크주들 M7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좋은 흐름 보였고요.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마찬가지로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급등 보여줬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이 양자 암호통신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 오늘도 벌써 이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이번에는 경구용, 먹는 거죠.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임상 3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비만 치료제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급부상하고 있고요. 또 대한광통신이 미국 케이블 제조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이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장 마감 이후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5G, 6G 관련주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체적인 지수 흐름은 어떻게 한번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게 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꺾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74% 이 하락폭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는 코스피고요. 지금 이 시각 2,470선까지 어느새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지금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여전히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가 두드러지고요. 오늘은 기관마저도 함께 나란히 매도 우위에 가세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제는 빨간불을 켰던 코스닥, 오늘은 0.9% 코스피보다도 더 강하게 내려가고 있고요. 690선 현재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증시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로 돌아선 가운데 과연 오늘 장 마감까지 다시 한번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수급적인 측면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겠고요. 또 FOMC를 앞둔 기대감 때문에도 지수가 눌리는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의료 AI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의료 AI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간밤에 이슈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머스크 뉴럴링크의 경쟁사죠. 이 경쟁사인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가 1억 200만 달러, 한화로 약 1,500억 원가량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리시전은 이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를 뇌와 연결해서 생각만으로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이어서 양자 컴퓨팅, 다음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다음 AI 시장을 이끌지 오늘도 많은 기대받고 있는 의료 AI.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갔고요. 테슬라는 뭐 증권가에서 미국 증권가에서 뭐 600달러인가 넘어간다, 614달러인가, 641달러인가. 제가 어제 500 몇 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더 목표치를 더 크게 보는 미국의 증권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테슬라 강하고 반도체 지수도 강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강하고 나스닥도 강하고 다우존스는 빠졌어요. 일단 FOMC가 19일 날에 있는데 이번 주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빠질 애들은 빠지고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고 해서 뭐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그러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강했다라는 게 일단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인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서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산타랠리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안 하고 다 테슬라로 다 옮겨 타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테슬라 신고점 돌파할 거라 그랬고 팔지 말라 그랬고 우리나라랑 다르다 그랬죠.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약해요. 그냥 미국은 강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미국은 강하고 우리나라는 약하고 오늘도 그 흐름이 이제 분명히 나와주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 체크 가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자 나스닥부터 볼게요. 뭐 아직 조정을 안 받아갖고 언젠가는 조정 받겠지 했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계속 강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냥 강하게 올라가 버렸고. 다우존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얘 때문에 나스닥도 조정을 받을지 않을까 싶었는데 얘는 떨어지고 얘만 올라가고 얘네들도 지금 둘이서 디커플링 나옵니다. 다우존스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조정 대충 마무리되면 한 21선, 여기 61선이네요. 61선 빨간색 61선인데 이 정도 내려오면 나스닥이 저렇게 강하면 얘도 또 반등 줄 겁니다. 미국은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시장 혹여나 나스닥이 내려와도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미국은 그런 장이고 어쨌든 저렇게 강한데 테슬라가 신고점을 가고 있고 어제도 메타, 아마존, 구글 최근 2, 3일 동안 해서 신고점을 가고 어제는 좀 주춤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신고가를 갔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난 토요일 날에 탄핵 가결이 되면서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주식시장도 환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였지만 저는 어제 전략도 뭐였느냐 2550 저항대에 두고 그냥 매매하는 시장이다. 왜 안 가느냐 그거와 상관없어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을 올리려면요 삼성전자 상한가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한 500조만 갔다 한번 집어넣어봐요. 한번 삼성전자 상한가 가나 안 가나. 당연히 가죠. 시가총액 400조도 안 하는 삼성전자를 400조밖에 안 하는 뭐 삼성전자를 500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상한가 가겠죠. 근데 돈을 빼면 그게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하고 있나 봐봐요. 떨어지고 있어요. 조정받고 있어요. 지금 5일선 이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700을 못 넘어가요. 이게 참 웃긴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니고 지금 어제 그저께 오늘도 서킷 브레이크 걸려야 돼요. 원래는 코스피 코스닥이 다 서킷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미국 시장 자꾸 올라가니까 급등하면서 종목들이 삼성전자도 상한가 가면서 끝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돈들이 안 들어오면 돈이 어디 갔느냐? 테슬라 기사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더 뭐래요? 우리나라 글로 넘어간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어저께도 그저께도 뭐 7천억 넘어갔다고 테슬라 쪽으로. 넘어가고 나서 좀 돈 벌고 있는데 그거 팔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래서 한번 집 나간 지금 우리나라 자금들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테슬라가 하한가 가면 모를까. 마이너스 한 80% 정도 박살나면 돌아오겠죠. 아이고 테슬라 무서워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역시 덜 깨지는구나 하고 들어오겠지만 정반대입니다.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박살나요?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는데 빠지면 사면 돼요 엔비디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박살납니까? 어제 오히려 보니까 올라가더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 들어옵니다.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흐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포기해야 됩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하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을 믿지 마세요. 뭐 여기서 뭐 3천 가고 4천 가고 돈 들어오면 제가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다음에 계엄령 사태 이후에서 외국들의 시선들이 물어뜯기 좋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정시 테마주를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인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조국 대표는 지금 이제 판결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 테마에서 탈락이 돼버렸고 지금 이재명, 우원식, 이준석, 원희룡, 김동연, 김경수, 한동훈 이런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으면 이거 매매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뭐 한 3명으로 압축이 돼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이게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7명. 7명인데 여기서도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인원수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재명, 지금 우원식 국민의장이 국회의장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건들면 안 돼요. 어쨌든 이쪽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이쪽들은 이제 조정을 세게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한동훈 관련주하고 세게 조정받으면 조만간에 바닥에서 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많이 조정받으면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애들도 있고 이런 쪽들은 접근을 해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종목들은 무거운 애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애들 계속 떨어지죠. 저거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2차 전지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악재가 큰 게 3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굳이 2차 전지 저 대형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가 폭등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그냥 돈들을 막 집어넣고 막 난리를 치면 2차 전지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대형주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다시 보면 2,400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볍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시가총액 한 5천억 이하짜리, 그러니까 1,000억짜리가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2,400이 깨지면 1,000억짜리, 3,000억짜리가 아주 박살이 날 겁니다. 2,400이 깨지면. 그래서 저걸 깨지면 단타하던 것도 죄다 그냥 실시간으로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2,400은 지지가 되겠거니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 시장 강하다? 아니다. 엄청 약하다. 미국장은 엄청 강하다. 그냥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이 다르듯이 미국은 이렇고 한국은 이렇고 이렇게 다르게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염색체가 다른 것처럼 아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이렇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매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테마주들을. 그나마 미국에서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하고 의료 AI하고 그러니까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있죠.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의료 AI 내지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뭐 챗GPT 뭐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그냥 매매하면 돼요. 매매하면. 그래서 차트 보고 거래량 보고 바닥에 들어갔다가 일단 2,400이 안 깨질 거거든요. 미국장이 저렇게 가는데 설마 2,400 뭐 당장 뭐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하락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니까 아마 그런 얘기 나올 거면 내년에 나올 거예요. 내년 뭐 해봤자 뭐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도 내년에 나올 거고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2,400 깨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악재가 크진 않아요. 뭐 조만간에 이제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인하도 얘기를 할 텐데 그럼 한 번은 다시 반등을 주는 척을 하겠죠. 그러면 매매 종목들로 단타, 단기 매매 요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매매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장처럼 크게 올라가겠지.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심해지니까 그냥 매매로만 짧게 끊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짧게 먹는 폭이 작게 먹으면 3에서 5%지만 이거 너무 작고 5에서 10%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많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고점 대비 70% 빠진 종목들이면 수두룩한데 바닥에서 30% 올라가는 게 뭐 대수입니까? 바닥에서 30% 올라가도 70% 물린 사람들은 10%도 못 올라가요. 손실이 5%밖에 안 줄어듭니다. 한번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뭐 5%, 10%, 20에서 30%이 정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매매가 되는 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좋은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하죠. 뭐 어디 올라가야 뭐 그쪽 오늘 코스닥 거의 1000개 넘었죠. 그렇죠? 1026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서도 매매 접근을 해야 되고 손실이 많이 줄어든 것들을 팔았다가 종목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을 계속 공략하면 안 가는 것들은 계속 안 갑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계속 한번 사봐요. 가나. 절대 안 갑니다. 지금 장에서는 쥐하기 위해서 대형주하지 말고 이슈로 몰리는 제일 급등락하고 바로바로 먹기가 좋은 쪽은 근데 변동성이 심하니까 들어가자마자 10% 깨지기 좋은 쪽은 정치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테마는 들어가자마자 10% 먹기도 좋지만 들어가자마자 10% 깨지기 좋은데 그거 말고 그나마 안전한 쪽은 어제부터 제가 얘기했었던 의료 AI, 그다음에 AI 반도체도 괜찮아요. 그냥 반도체 아니고 AI 반도체로 들어가는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11% 급등하는 에이징 랜드.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거 아니고 에이징 랜드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아예 그 움직이는 그 느낌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이징 그러니까 잡주 느낌. 그러니까 잡주 느낌의 이제 AI 반도체 뭐 뉴로모직 하여튼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자율주행 오늘은 좀 흔들립니다. 그다음에 AI 관련주, 뭐 로봇주, 뭐 이런 쪽들 위주로 해서 지금 테마주 매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쪽으로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약하지만 매매로는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지금 시각 가장 먼저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1,436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오른 상태로 좀 시작이 됐고요. 또 장 초반이긴 하지만 코스닥에서 모처럼 이 연기금과 기타 법인의 매도 사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차 정지 대형주들, 리튬주들 갑자기 또 장 초반부터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인수위가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한 뒤에 이후 동맹국들과는 국가적으로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 이 간밤에 전해졌는데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이 매매의 관점에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도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장의 이 의료 AI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셀바스 AI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셀바스 AI 오늘 장에서의 흐름 궁금하네요.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좀 편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1% 가까이 내려서게 되면서 13,48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셀바스 AI. 전문가님, 오늘은 이 개별 종목 이슈보다도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셀바스 AI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자,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또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랬죠. 이쪽은 이제 인공지능 로봇. 저는 머스크의 테슬라를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로 안 봅니다. 로봇으로 봐요.
나중에 이제 로봇으로 이제 그 우주항공 쪽도 사람이 갔다가 다치면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로봇 태워서 보내면 되죠. 우주항공 테마도 결국은 테슬라인 머스크가 주도를 하면서 그쪽도 할 것 같고, 어쨌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에 들어가는 게 셀바스 AI고요. 그다음에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 AI도 들어가고 메타버스도 들어가고 챗GPT 관련 들어가서 여기저기 잘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이름도 AI가 들어가 있듯이, 그래서 셀바스 AI 차트가 이따가 이제 차트 보여드릴 텐데, 어제도 언급해드렸던 신데카 바이오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 있고, 바닥에서 거래에 실려서 이렇게 약간 이중바닥형, 쌍바닥으로 치면서 종고 좀 돌파할 것 같은,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주인 자람 테크놀로지가 딱 그 모습에서 지금 전고 좀 돌파하고 위로 쏘거든요. 지수가 2,400이 깨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종목 다 박살납니다.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1번부터 3,000번까지 죄다 박살나요. 2,400이 깨지면. 근데 미국장이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데 설마 하니 2,400은 안 깨겠지라는 관점으로 매매로 들어간다면, 근데 막상 깨지면 어차피 뭐 셀바스 AI도 뭐 10% 깨지고 손절하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30% 40%다 박살날 겁니다. 2,400 깨지면 30% 박살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 정도 박살, 그러니까 2,400이 여기서 깨지려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그 계엄령 악재로 흔들렸다가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바닥을 잡고 지금 반등을 주려는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라, 이게 다시 깨지려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엄청난 뭔가 악재가 터져야 돼요. 엄청 큰 악재가 터져야지만 저점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딱히 벌어질 악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크게 뭐 그런 게 없다면 2,400은 깨질 가능성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매매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 거래 실린 쌍바닥에 이슈도 괜찮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그냥 미쳤죠. 계속 올라갑니다. 산타랠리로 계속 올라가고, 다우존스 조정받을 때 나스닥이 좀 조정받을까 저 걱정을 했는데, 이제 다우존스는 조만간에 이제 조정 끝내고 이제 반등 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다우존스도 이제 산타랠리로 다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따라가느냐? 여태까지 안 따라가는데 따라가겠어요? 그냥 안 빠지면 다행이다 정도로 보면서 박스권 매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머스크 트레이드 플러스 인공지능 AI서부터 해갖고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이 잘 건들지 않는 쪽, 그러니까 개인들이 잘 건드린 쪽이 뭐예요? 삼성전자서부터 해갖고 에코프로 이런 거 말고, 반도체들도 개인들이 많이 건드리는 그런 건 말고, 그러니까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IT 반도체 섹터이면서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주 건드리는 그런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좀 잡주스러운 애들, 그런 쪽들이 지금 움직이기가 좋아요.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셀바스 AI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애들처럼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약간 잡주스럽죠. 그러면서도 좀 안전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도 가져왔고 오늘도 가져나왔는데, 이쪽이 지금 같은 지수에서 흔들려더라도 덜 빠지고 오히려 저점 매수 간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면 잡주스럽게 급등하기도 좋은 패턴주로 보여서,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종목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천기계 3,000원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12월 10일 신송홀딩스 6,300원 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1일과 12일 루닛 77,500원 그리고 75,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추가로 또 상승이 발생했네요. 각각 8%의 상승률 그리고 12%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3일 루닛은 65,000원,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바로 보시죠. 어제 만나봤었던 셀바스 AI 13,630원 선에 공략을 해봤는데 2%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그리고 이번 주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똑같은 의료 AI입니다. 이 루닛이 또 엄청난 상승분 안겨줬었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서 셀바스 AI도 어제 2% 상승률 추가로 안겨줬었네요.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시켜드리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왜냐면 저는 시장을 좋게 안 보거든요. 시장을 좋게 보지 않았고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12월 3일이니까 지지난주 맞죠?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현금화되어 가라 그랬어요. 계엄령 선포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만 하더라도 이중바닥형에 이거는 이제 산타레로 가려는 거다. 근데 12월 3일 날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12월 4일 날 수요일 날에 여러분들 현금화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이 이전과 이유는 다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도 하면서 경고를 해드렸죠.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지수가 빠졌어요. 4일, 5일, 6일 금요일까지 빠졌고 그다음에 8일인가 9일인가 월요일 날에는 블랙 먼데이 찾아오면서 아주 종목이 박살이 났고 근데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는 손실이 작은 거는 전에 벌써 팔라고 했었던 거지만 이미 늦었다. 팔지 말아라. 반등 줄 때 팔아라 해갖고 그때서부터 지금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금 이제 여기 어제서부터 이제 주춤거리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셀바스 AI도 어제 이제 표적 종목을 드렸던 거죠. 그거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때 저도 여기서 추천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정받고 나서 이제 시장 반등 중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쨌든 어제 공략하자마자 차트를 보고 어제 공략하자마자 2% 수익이 났습니다. 좀만 더 올라갔으면 3% 수익 날 뻔했는데 뭐 3% 수익 나는 거는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셀바스 AI하고 자람 테크놀로지하고 차트가 뭐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쭉 빠진 다음에 거래가 실리고 얘는 여기서 올라가기 요 전 모습이 이게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이중바닥형의 모습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이걸 돌파를 하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고 돌파하지 않는 모습에서는 얘네들이 다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아니에요. 얘가 2,479억. 그다음에 에이징랜드도 이것도 인공지능 그 뉴로모픽 관련주 쪽인데 바닥에 있다가 이제 거래 실리니까 갑자기 확 움직이는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2,900억 정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2,600억. 그다음에 셀바스 AI가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 그러니까 고만고만하죠. 5천억 이하짜리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좋을 텐데 신테카바이오가 얘가 의료 AI인데 이게 넘어가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되죠. 얘도 시가총액은 1,000억짜리 이하.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잡주스러운 애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게 지수가 급등이 안 나오니까 테마주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근데 테마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2차 전지 뭐 보조금 잘리고 그다음에 그쪽이 힘을 못 내니까 지수가 폭락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있던 보조금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여기에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이전부터 보조금 같은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먼저 공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본인들도 보조금 못 받지만 그걸로 해서 경쟁사, 일본 차라든지 유럽 차라든지 특히 한국 차 이런 쪽들이 타격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유리하다. 그래서 보조금을 진작에 없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주 요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더 힘들어지겠죠. 머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한국차, 아니 현대차 이거 기어 오르도록 잘 내둘 것 같아요. 머스크 그 똑똑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엄청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차 아마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어제도 오늘도 기사 나오더만요.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부강한,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환호하고 너무 좋죠. 자기네들은 배 터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 산업들이 지금 수출해야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와 상관없이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글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의료 AI, 그다음에 로봇 이런 쪽들은 계속 몰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셀바스 AI 2% 정도 지금 수익에서 가지고 있다면 더 가져가시고 오히려 조정받으면 더 사셔라. 지금 2,400은 안 깨질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따가도 가입 전략 드리겠지만 뭐 어제랑 비슷하게 줄 겁니다. 어제 13,630원에 드렸었죠. 지금도 그 가격대인데 이게 좀만 움직이면 금방 올라가는데 이거 기관들이 샀단 말이죠. 차트는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차트는 이미 추세를 넘어갔습니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전고점 돌파하기가 유리한 이 거래가 실린.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 압축이 됐습니다. 아무거나 건들면 안 돼요. 많이 빠졌다고 2차 전지 건든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차 전지 지금 당장 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테슬라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테슬라가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미국 주식을 할 거면은 다른 다른 제2의 테슬라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 거면 제2의 테슬라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의 생각이고 진작에 제가 그 2차 전지 할 거면 차라리 테슬라를 하라는 얘기를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셀바스 AI는 이러니 저러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에서는 제일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루닛. 자, 루닛도 의료 AI 관련주 쪽인데 어제 보니까 이 고가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죠. 루닛.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좀 많이 샀고 외국인들도 한 9만 5천 주 샀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연기금도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봐요. 빨간색이 이쪽이 새빨갛죠. 제가 이거를 이제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새빨갛고 개인들만 던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불안하고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더 들어오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성공하고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은 바보 되는 거죠. 근데 쟤네들이 바보 될 일이 없거든요.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고 거래도 많이 들어왔고 기관들 많이 사고 있고 그럼 조정이 세게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론 이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어제도 더 올라가갖고 이제 12%나 올라왔는데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거 팔았으면 얘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 뭐가 가겠어요? 신데카바이오가 지금 따라가려고 그러죠.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데카바이오. 그럼 신데카바이오도 움직이고 셀바스 AI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닛이 이미 돌파되고 올라갔으면 신테카바이오. 얘도 고가를 돌파하고 얘가 올라갈 것이고 얘도 올라가면 뭐 셀바스 AI도 얘도 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의료 AI 쪽은 루닛 수급만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시장이 좀 2,400만 지지가 되면 이쪽이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보니까 루닛은 비중을 줄여서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셀바스 AI. 자,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AI 관련주입니다. AI. 이름에 아예 그냥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게 거래만 실리면 금방 돌파합니다. 바닥에서 이미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 13,630원인데 20원이니까 10원 더 싸게, 10원 더 싸게 사시면 돼요. 오, 90원이네. 자, 13,590원. 지금 가격 좋네요. 13,590원 현재 가격에서 공략이 되고요. 이거는 추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 고가, 여기 추세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년짜리 지금 추세 저항대를 넘어갔어요. 뭐를 실어서? 거래를 실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거래 실고 넘어갔는데 이미 앞서서 루닛이 2조짜리 종목이 기관과 연기금과 이런 애들로 향해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거래가 실렸으니까 이제 여기 저점은 웬만하면 안 깨질 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올라가기가 좋은 이제 패턴주가 된 거예요. 패턴주가 됐는데 뭐 수급도 괜찮고 기관 매수수 수급도 괜찮고 또 신데카바이오랑 같이 보세요. 루닛하고 그리고 의료 AI 쪽은 뭐 머스크든 아니면 국내에서도 의료 AI 쪽으로 이슈가 계속 몰려서 뭔가 얘기가 탁 하고 나오면
그때에서 반응하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뉴스도 잘 보시고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 아니면 뭐 챗GPT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음성 인식 뭐 이런 쪽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셀바스 AI는 엮일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장에서 제일 편안하고 괜찮은 종목으로 셀바스 AI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셀바스 AI 저희 목표가까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석재 들어와 있네요. 2,540원에 또 30%. 또 밤사이 우크라 관련해서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지금 이 시각 일신석재 이 주가 흐름이 궁금한데요. 약 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2,5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전문가님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힘을 다소 잃게 되면서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요새 들어서는 좀 출렁이는 모습 많이 보이네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제가 관심종으로 쭉 놨는데 오늘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은 없네요. 그냥 주춤주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 같은데 범안건영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그렇고 SY도 그렇고 HT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SG, TYM, 금강공업, 난강도건, 다스코, 대동금속, 대모 뭐 등등 오늘 급등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얘도 많이 올라왔는데 N자형으로 목표치를 지금 준 편이라서 지금 최근에 공략했죠. 작전상 후퇴로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 높아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급등한 상태에서 급등한 강한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올라탔다라 그러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뇌진탕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자리를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여기 이날 상한가 들어갔던 날이 있죠. 요거만 안 깨지면 돼요. 그러니까 몽고인들이 달리는 말도 잘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말도 2마리씩 달고 다니고 막 이쪽 탔다가 저쪽 탔다가 막 뒤로 탔다가 막 뒹굴뒹굴 구르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된다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몽골인인데 어때요, 그렇죠?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운동신경도 없고 몽골인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이 타게 되면 그냥 떨어지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초보자라면 이걸 올라타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만 선수라면 여기 돌파된 고점 2,470원이 안 깨지면 보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그러니까 지금 주가 관리 누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팍 하고 튀면 그때 파시면 돼요. 근데 단가가 높으니까 초보자들은 안 하시. 왜냐면 떨어지면 결국 대응 안 하고 계속 내려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내려올 때까지 계속 갖고 있어요. 나중에 40%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손절합니까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초보자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작정상 후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가 되는 분들만 여기 2,470원이 지지가 되면 그것만 지켜서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완벽하게 사라진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 또 테슬라가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간밤에 이슈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stock rises after analyst jacks up price target. 이 애널리스트가 jacks up은요, 증가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자 이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How much higher it can go? 얼마나 더 높이 갈까요? 그 밑에 있는 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Wedbush analyst Dan Ives, 굉장히 또 익숙한 테슬라 아저씨 나왔죠. Dan Ives가 또다시 목표 주가를 재조정했는데요.
hiked his Tesla price target.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to $515. $51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400, $400였는데 말이죠. He raised Tesla stock buy.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매수 등급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소식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15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아이브스는요, 이 테슬라가 bull case가 강세장이란 뜻인데요. 이 bull case, 강세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최대 이 주가가 $6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기업 가치로 따지자면 2조 1천억 달러까지 껑충 뛰어오르는 건데요. 또 그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 등급으로 계속해서 평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 댄 아이브스가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긴 합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마냥 그냥 너무 허황된 꿈이다 이렇게만은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브스 바로 이전에는 다이와의 애널리스트 자이람 네이선이 제시한 $420가 최고 목표 주가였는데요. 이 지금 시각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472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최고 목표가를 초과해서 거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한데요. 또다시 이 목표 주가가 업데이트가 하나 됐었네요. 현재로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요. 12월 16일 이 현재 시간이죠. China Merchants, 이 China Merchants가 제시한 이 $528가 현재 테슬라의 최고 목표 주가입니다. 그 사이 밤새 잠깐 몇 시간 사이에도 또 이렇게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된 테슬라.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문가님은 어떻게 봐주실까요? 뭐 이거 말 자꾸 바뀌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기사에서 이제 $515 이제 웨드 부시 증권이라고 기사가 나오네요. $515 얘기를 하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저도 어제 이거 N자 목표치를 그려드리면서 이거죠. 뭐 이 목표치. 이 월봉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쭉 빠지고 이중바닥형, 이걸 대바닥이라고 합니다. 대바닥을 잡고 그리고 이 대바닥을 잡을 때 2024년도 이때가 4월, 5월, 6월 언제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불기둥 AI 방송을 제가 서울경제에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에서 미국 주식도 해야 된다라고 거기서부터 처음 얘기한 거예요. 실전 매매 정수 아니고 거기서 처음 얘기했는데 그때 박 PD 있을 때에서 얘기했던 그때 요 테슬라를 여기서 잡아준 거예요. 이거 대바닥이라 그러면서 여기서 잡는 거다. 야, 그때 잡았었으면 대박이죠, 진짜로. 그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왜 테슬라를 왜 대바닥이라 그러면서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미국 주식은 계속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은 갈 거다. 근데 로봇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대통령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줄이야. 어쨌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이때가 이제 4월 1일 날, 5월 1일. 그러니까 요때쯤에서 그 불기둥 AI 방송이 폐지는 안 됐고 그 이후에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요때에서 4월 달에 얘기를 하고 폐지는 올해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폐지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얘기했던 그때가 이제 150 몇 달러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한 153달러인가 그때 아마 매수 추천을 했었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46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대략 한 500달러 정도 올라가면 고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웨드부시 증권에서 515달러 제시를 한 것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가면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에 조정받겠죠. 근데 조정받고 죽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그 다음 목표치는 우리 이제 파동이론으로 볼 때에서 1, 2, 3, 4, 5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다라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그게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1, 2 이게 3파 이게 엮이죠. 3파 이게 1, 2, 3, 4, 5로 보이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1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동이론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자글자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그러니까 작은 우주가 만들어져서 중형 우주가 만들어지고 중형 우주가 대형 우주를 만들고 그게 뭐 은하계를 만들고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들듯이 물속 안에서도 생태계가 있고 그다음에 세포 안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듯이
이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 2, 3, 4, 5로 보이지만 이게 1파의 지금 시작 단계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모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책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 안에서도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러면서 책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파동 이론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게 3파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과거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시장의 힘으로 풀었습니다. 시장 힘이 부러지게 되면 이 파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힘의 에너지로 봤을 때에서 꺾이는 자리가 이제 조정받는 자리가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 다우 대충 봐도 꺾일 모습이 안 보이잖아. 추세도 안 죽었고 그러면 이거는 N자형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림을 다시 이쪽으로 보면 N자형으로 이렇게 간 이후에서 조정받고 더 크게 가면 이러면 뭐 800달러도 나오고 1000달러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전문가가 미쳤네. 무슨 이게 뭐 1000달러도 간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로봇 관련주란 말이에요.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산업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엄청난 돈들의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꾸 바뀌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뭐 향후 10년 혹은 50년 뒤 혹은 100년 뒤에 정말 UFO처럼 떠다니는 뭐 엔진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은 무슨 전기가 필요 없이 뭔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만들어져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로 엄청난 부를 쌓는 뭐 그런 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원시 시대 때 그 조약돌 가지고 돌멩이 깨던 그 원시 시대 때에서 기차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올 거를 몰랐듯이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테슬라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어쨌든 선두권에서 미국의 요직에서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5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뭐 크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장 앞서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이슈로 저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면서 돈을 질러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머스크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그 트위트 X에다가 쓰면서 어젯밤에 봤더니 테슬라가 상한가 가는 꿈을 꿨더라. 그러니까 걔는 상한가가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꿈을 꿨더라. 1000달러 넘어가는 꿈을 꿨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또 환호해가지고 그럼 또 무슨 또 경영장이나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지금 로봇을 만들었는데 무슨 뭐 회사랑 지금 합작해갖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다. 무슨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향후 뭐 2030년도 대박 이런 얘기만 해놓으면 투자자들은 뭐 환호하면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인도에서 돈 들어오고 막 사우디에서 돈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돈 들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진짜로 얘네들은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높게 보는 거예요. 뭐 로봇. 그래서 로봇 관련주. 그래서 이게 지금 515달러를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갖고 있는데 그냥 계속 갖고 가세요. 미국 주식이 꺾이는 그날 한번 팔면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치는 지금 515달러를 제시했던 저 정도 자리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근데 650달러를 얘기한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515달러에서 650달러 고사에서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800달러, 1000달러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미국장이 하락장이 시작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더 있으면 구글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계속 갈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앞다퉈가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고 있는 테슬라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550선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여전히 바뀐 것 없는 이 단타 매매 위주의 이 매매 시장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셀바스 AI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